토요일 오전. 아빠, 나왔어. 우리 딸 왔어? 일하느라 많이 힘들지? 괜찮아. 나 이제 고참이라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걸? 일이 익숙해서 금방 하니까 스트레스도 덜해. 아빤 요즘 어때? 선생님 뵙고 왔는데 밤에 진통제 찾는 날이 늘어났다면서. 우리 아빠 아프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괜찮아. 밤에 살자가 아프긴 한데 예전만큼 찌르는 통증은 아니라서 괜찮아. 근데 사위는 요즘도 바쁘다고 그래? 결혼식 이후로 못 본 것 같네. 아, 요즘 출장이 잦아서 나도 잘 못 봐. 이번엔 중국으로 2주간 출장 간다고 하는 거 있지? 오고 싶다고 하긴 했는데 시간이 잘 안 맞으니까. 아무래도 힘들어 하더라고. 그러다가 병 나겠어. 게다가 중국으로 간다니. 요즘처럼 위험한 시기에 중국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을까? 아무래도 아빤 걱정이 되는구나. 어쩔 수 없지. 거래처가 그쪽이기도 하고 미팅을 하길 바란다고 하니까. 영훈 씨도 힘들어하긴 하는데 일은 해야지. 나중에 아빠한테 인사 한번 하라고 할게. 바쁜 사람 오라 가라 하는 것도 그래. 에이, 전화도 있잖아. 사위가 돼서 장인어른한테 연락 안 하면 되겠어? 내가 한 소리 해야겠다. 그치? 그럴 수 있지. 난 우리 딸만 있으면 돼. 이왕이면 손주도 보고 싶은데 아직 소식 없지? 우리 예지 닮으면 참 천사같이 이쁠 텐데 말이야. 둘 다 바빠서 그럴 겨를이 없긴 해. 난 아빠랑 더 있고 싶기도 하고. 아이는 우리 여건이 될 때 천천히 생각하기로 결정했어. 명훈 씨나 아버님이 모두 이해해 주시기도 했고. 명훈 씨도 출장이 잦은데 나까지 임신하면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 차라리 빨리 나거나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예지가 마음의 짐을 덜어낼 거 아니야. 아빠가 이렇게 못해줘서 미안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히려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더 아파. 들으면 서운하니까 앞으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우리 딸 서운하게 안 할게. 졸리네. 아빠 낮잠 자도 될까? 우리 딸도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어. 알았지? 졸림 자야지. 아빠, 좋은 꿈 꿔. 잠시 후. 당신 어디야? 어떻게 된 게 병원 한 번도 안 와? 내가 거기 왜 가? 병원엔 아픈 사람밖에 없어서 가기 싫단 말이야. 그 아픈 사람이 당신 장인어른이야. 언제까지 살아계실 거라고 생각해? 지금이라도 뵈러 오면 어디가 덧나? 주말인데 집에서 쉬게 좀 냅둬. 하루아침에 돌아가실 거 아니잖아. 지금 병원 생활만 2년째인데 왜 그렇게 닥달하는 거야?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비 걸어야겠어. 뭐? 이게 시비 거는 걸로 보여? 지금 당신 부모님 아니라고 그러기야. 아버님이 아팠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했겠어? 진짜 사람 서운하게 만든다. 직접 오기 싫으면 전화라도 자주 하면 안 돼? 나한텐 아버님한테 안부 인사 자주 드리라고 하면서 당신은 왜 안 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 8시에 나가서 7시에 들어오잖아. 시간 많은 당신이나 해. 지금 자식이 하는 효도를 말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말하는 건 사위가 안부 인사 좀 종종 하란 말이잖아. 그거 하나가 그렇게 어려워. 당신이 하루 반갑 정도 담배를 피우지? 그 순간에 한 번씩이라도 해주면 되는 거잖아.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것마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까지 이기적일 수 있을까? 아, 몰라. 자꾸 그런 말 할 거면 폰 꺼놓을 거야. 당신 어차피 병원일 거 아니야. 그렇게 좋아하는 아빠 얼굴 많이 보고 와. 왜 대리 효도를 요구하는 건데? 진심으로 돌보고 싶으면 당신이나 그렇게 하란 말이야. 진짜 짜증나게 굴고 있어. 오늘 들어와서 불고기나 해주고 가.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맛있어 보이네. 시켜 먹어. 오늘 들어갈 생각 없어. 야, 넌 결혼했으면 가정을 우선시해야 되지 않아? 언제까지 장애를 끼고 살 건데? 충분히 보호사 고용하고 있잖아. 딱히 가서 할 것도 없으면서 언제까지 죽치고 앉아있을 거냐고. 지금 자기 일 아니라고 막말하는 거 봐. 아버님이 병석에 누우셔도 나한테 그렇게 말할 거야?
엄마가 나 낳으면서 돌아가셨을 때 아빠 눈물 삼키면서 날 키우셨어. 난 항상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이제 내가 챙겨드려야지 그럼 누가 해? 그래서 보호자 쓰는 거잖아. 그럼 당신이 직장 그만두고 그 돈 아껴서 돌봐. 굳이 이중으로 고생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됐어. 그냥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내가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 그냥 당신은 그렇게 살아. 와서 뚱한 얼굴 하고 있을 바엔 그렇게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당신도 내가 지쳐 쓰러지길 원한 거 아니야? 더 이상 당신한테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서로 신경 끄자. 나도 더 이상은 못 해먹겠어. 내 가족은 내가 챙길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잠시요. 박병철님, 혈압이랑 체온 잴게요. 어머, 오늘도 오셨네요? 제가 아까 교대 시간이라 못 뵀나 봐요. 선생님도 많이 바쁘시잖아요. 근데 아빠가 밤에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낮은 상대적으로 통증이 덜한 것 같아요. 그만큼 야간에 세게 와서 진통제도 찾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수면에 도움될 만한 영양제나 의약품이 있을까요? 저녁에 담당 교수님 회진 두실 건데 그때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잠이 오는 게 몇 가지 있긴 하지만 환자분에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감사해요. 아빠, 혈압이랑 체온 재러 오셨대. 박별철님, 혈압 재보도록 할게요. 응? 박병철님! 보호자분, 환자분 의식이 언제까지 있으셨나요? 10분 전에 주무신다고 했고 저도 나갔다가 방금 들어왔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건가요? 환자분 의식이 없어요. 환자분 계속 불러주세요. 그날 밤 고비는 넘겼습니다. 근데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일부 손상을 입으신 걸로 보여요. 깨어나신다고 하더라도 말이 예전과 같은 반응을 보이실 거라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저랑 10분까지 잘 얘기하다가 잠시 주무셨던 게 끝이에요. 근데 갑자기 의식불명이라뇨. 원인은 확인 중이지만 아무래도 오랫동안 병석에 계신 게 문제지 않을까 합니다. 연세도 많으셔서 혈관이나 장기도 재기능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번에 깨어나지 못하신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요?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제가 잘할게요. 다른 방법들도 해볼 테니까 깨어나시게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가족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주간호사, 바이탈 계속 체크해보세요. 네, 선생님. 보호자분, 이럴수록 진정하셔야 돼요. 불안해하시면 환자분들도 무의식 중에 그걸 느끼거든요. 감사합니다. 일단 가족들한테 연락을 돌려봐야겠어요. 잠시요. 누나,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너 지금 병원으로 올 수 있어? 병원? 내일 새벽 출근인데 왜 그래? 혹시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어. 오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래. 주무신다고 해서 잠시 야외 공원에 갔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었나 봐.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손상이 발생된 것 같대. 당장 갈게. 누나, 아빠 옆에 붙어있어. 지금 바로 가면 2시간 정도 걸릴 거야. 당장 짐 챙겨서 올라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너도 급하게 올라오지 마.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말고. 나도 아빠 옆에 붙어있을게. 혹시라도 상황이 변하면 연락할 테니까 휴대폰 벨소리 유지하는 거 잊지 마. 알았지? 그리고 미안한데 미지한테는 네가 연락해줘. 집 근처니까 연락해서 같이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작은 누나 데리고 갈게. 누나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려. 그럼 끊을게. 끊자마자. 이 시간에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병원으로 와. 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이 시간에 병원을 왜 가는데? 아빠가 위독하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사위인 당신이 안 오겠다는 거야? 에이, 저번에도 그렇게 해놓고 멀쩡했잖아. 그때 승급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욕먹었는지 알아? 아, 아님 6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때 가든가 하면 되잖아. 아니다, 피곤하니까 그냥 내일 점심때 갈게. 새벽에 끝나면 잠이 부족할 것 같아. 미쳤어? 당신 장인어른이 위독하단 말이야. 근데 게임을 하겠다는 게 정상적이야? 만약 아버님 생명이 위태로웠어도 그렇게 할래? 당신이 내 몸까지 챙겨드리면 되는 거잖아. 아, 잠깐만.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고. 진짜, 씨. 당신이 전화해서 마이크 못하는 바람에 지게 생겼잖아. 내가 이거 승급전 치르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당신이랑 여기면 되는 게 없다니까. 너라는 인간은 진짜 치가 떨리도록 싫다. 와이프 가족이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 일에 무신경한 거 알고 있었지만 이럴 줄은 몰랐어. 당신한텐 게임이 나보다 중요한 거구나. 그래, 알았어. 당신한테 더 이상 이런 말을 안 할게. 다음날 새벽. 누나, 우리 왔어. 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야? 모르겠어. 원인도 정확하게 이렇다 하는 게 없어. 우리 어떡하지? 난 아빠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신 아빠잖아. 혹시 모르잖아. 깨어나실 수도 있으니까 계속 노력해보자. 누난 조금 자고 와. 우리가 아빠 옆에 있을게. 그러다가 누나가 먼저 쓰러지겠어. 맞아. 아빠한테 변화가 있으면 알려줄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쉬고 와. 알았어. 그럼 간이 침대에서 조금만 잘게.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깨우는 거 잊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작은 누나가 당분간 가게 닫고 와 있는다고 하니까 평일에도 마음 놓고. 나나 누나는 직장 쉬는 게 쉽지 않잖아. 그래. 미지야, 고마워. 네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다. 그럼 조금만 잘 테니까 너희도 힘들면 왔다 갔다 해. 알았지? 잠시 후. 아빠! 아빠, 정신 차려요. 네?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무슨 일 생겼어? 언니, 아빠가 숨을 안 쉬어. 갑자기 이런단 말이야. 콜 버튼 눌렀어? 의사 선생님은? 선생님, 여깁니다. 이런, 이미 심장이 뛰질 않는데.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빠가 돌아가셨단 말씀이세요? 네, 아마도 한계에 부딪히셨던 것 같습니다. 동공도 풀리셨고 심정지도 오셨습니다. 박병철 환자분께서는 사망하셨습니다. 이럴 수가... 아빠,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아빠! 언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선생님,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간호사 설명해드리도록 해.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보호자분 이쪽으로. 그날 오전 장례식장. 근데 누나, 형님은 어디 갔어? 아빠 돌아가셨다고 말 안 했어? 했어. 게임한다고 안 보는 거겠지. 우리 아빠 이렇게 외롭게 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같은 거 하지 말고 아빠랑 사는 건데. 그랬으면 아빠랑 조금 더 좋은 기억들을 남길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진짜 너무 후회되는 것 같아. 언니도 할 만큼 했어. 오히려 우리가 잘 못 올라왔는걸. 아빤 그래도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덜 외로우셨을 거야. 죄책감 가지고 있으면 과연 좋아하셨을까? 작은 누나 말이 맞아. 누나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다니. 여기 왜 왔어?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오는 건데?
그렇게 와달라 안부 인사해달라고 할 때 당신이 어떻게 했는데 지금 아빠 장례식에 당당히 오는 거야? 나가.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나가라고. 내가 일부러 그랬어? 갑자기 돌아가실 줄 알고 그랬냐고.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나도 진정하지. 그래? 나였으면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뛰쳐나왔을 거야. 근데 당신은 기껏 해봤자 게임 승급전 치른다고 우리 아빠 모질게 대했잖아. 아빠가 살아계실 때 뭐라도 해준 적 있어? 병원에 장기 입원하신 게 2년째야. 근데 그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찾아뵌 적 있어. 아빤 서운해도 당신이나 나한테 내색 안 했어. 안부 인사도 안 했지? 나한텐 그렇게 챙기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해준 적이 있어? 아, 내가 미안하다니까. 그래서 사과 안 했어? 나도 미안해서 지금이라도 온 거 아니야. 아, 솔직히 잘 시간인데 온 거면 그 정성 한 번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힘들다고 나한테 막말하는 거 같은데 나도 내 생활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도 게임 끝나서 온 거잖아. 연락한 게 언젠지 알아? 5시간도 더 됐어. 근데 이제 온 게 자랑이야? 당신은 정말 본인밖에 모르는구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게임한다고 장인어른 돌아가신 것도 몰랐다고. 그럼 누굴 탓할 것 같은데? 형부, 여기 있지 말고 나가세요.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안 반길걸요? 저제, 나 그래도 예지 남편이야. 네 형부라고. 근데 장인어른 장례식 상주도 못해? 게임하느라 장인어른 무시한 사람이면서 상주를 하겠다고요? 그건 내가 절대 용납 못하니까 당장 나가요. 나가라고! 일주일 후. 이제 들어온 거야? 왜? 없어서 좋았을 거 아니야. 터치할 사람도 없어서.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그렇다고 마지막 돌이 안 한 거 아니잖아. 그럼 그게 한 거야? 몇 번씩 와서 빌어도 모자를 판에 그거 한 번 왔다고 생색이야? 그래, 내가 기대를 한 게 잘못이지. 이미 지나간 길 갖고 왜 그래? 그리고 이거 아버지가 부조금이라도 전해주려네. 그래서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됐어. 그런 돈 안 받아. 그리고 이참에 말이야. 아버지 모시고 사는 건 어때? 솔직히 이번 일 겪고 나서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남일 같지 않은 거 있지? 그래서 나도 일주일 동안 반성 많이 했어. 반성을 해? 그 결과가 아버님 모시고 살잔 거야? 당신 기억 안 나는 거야? 내가 아빠 아프다고 했을 때 집으로 모시자고 했지? 나도 그래야 마음 놓일 것 같다고. 근데 당신이 어떻게 얘기했어? 방 하나 청소하는 거 일이라고 말했잖아. 모시고 살면 낯선 사람이랑 있어야 돼서 불편하다. 안 그래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안에서도 불편하게 있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내 가슴에 대목 박은 거 기억 안 나? 환자랑 환자 아닌 일반인이랑 같아? 장인어른은 안 그래도 아프셔서 집에서도 신경 쓸 게 많은 상황이었잖아. 근데 아직 아버진 정정하니까 손은 덜 갈 거 아니야? 그냥 식사랑 빨래 몇 번 더 하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그게 쉬운 줄 알아? 그리고 지금 심란해하는 거 안 보여? 나도 마음의 상처 많이 입은 사람이야. 근데 휴식은커녕 지금부터 아버지 모시고 살려는 게 말이 돼? 당신은 이기적인 생각밖에 못하는구나. 그게 반성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 태도 맞아? 내 아버지야. 나도 남일 같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효도하겠다는 거잖아. 솔직히 주말에 당신이 병원에서 사는 거 난 터치 안 했어. 그 긴 시간 동안 효도하도록 만들어줬는데 지금 아버지한테는 똑같이 못하겠다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하라고 하는데? 당신이 해. 나한텐 대리효도 강요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당신은 당신 부모님 챙기는 걸 왜 나한테 시켜? 모시고 오든 말든 신경 안 쓸게. 근데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사람이 그렇게 정이 없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언젠 친아빠처럼 잘 모시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태도가 180도로 전환됐다. 그러는 당신도 똑같잖아. 고생 안 시키겠다고 했지? 멀리 있는 아들 대신 살갑게 대하겠다고도 말했잖아. 근데 지금 당신이 하는 건 대체 뭔데? 먼저 실천에 옮기고 말하든가. 하여튼 난 피곤하니까 당신이 챙길 자신 있으면 해. 그럼 내일 아버지한테만 가자. 너 우울해한다고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더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알았어. 내일 가면 되는 거잖아. 그니까 뭐라고 하지 마. 다음날 점심. 그래. 얼마 전에 큰일을 치렀다고 들었다. 가고 싶었는데 저놈이 널 힘들게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 내가 무슨 염치로 널 찾아가겠어. 괜찮아요, 아버님. 원래 저런 사람인 거 알고 있었어요. 다만 아빠한테 마지막까지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기만 하네요. 아버지, 요즘에 몸은 어떠세요? 혹시 안 좋은 곳은 없으세요? 안 좋은 곳이 있겠니? 농사도 정정하게 짓고 있으니까 이상한 말은 하지 마라. 아가, 지금 네 마음이 힘들고 지친 건 알지만 이때 잘 다독이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기만 해. 그러니까 마음 잘 챙기고, 알았지? 아버지, 혹시 모르니까 이참에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는 거 어때요? 솔직히 이번에 장인어른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후에 걱정이 많이 되는 거 있죠? 내 주위 사람 많이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니까요. 건강검진? 하면 좋긴 한데 너네가 무슨 시간이 있다 그래. 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말이야. 이참에 아버지도 휴가 즐긴다 하고 저희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당신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거짓말하지 마. 그래놓고 나한테 다 떠넘길 생각이잖아. 그리고 동서는 뭐하고 우리가 해? 동서한테 부탁해.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아버님까지 챙기란 거야? 말을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이 있으신 어르신인데 그렇게 말하면 실례지. 그리고 내가 챙긴다고 말했잖아. 당신한테 하라고 했어. 얘들아, 뭘 이런 거 갖고 싸워. 영훈아, 정 필요하면 내가 영주한테 말할게. 솔직히 너희 둘 다 일하는데 언제 널 신경 쓰겠어. 그건 예지 말이 맞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챙기는 게 맞죠.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솔직히 지금 누굴 챙길 수 있을 만큼 온전하지를 못해요. 한 분밖에 없던 아빠가 돌아가셔서 동생들도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예요. 제가 작년이니까 조금이라도 챙기고 싶어요. 조금 여건이 좋아지면 건강검진 하러 올라오세요. 그래,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영훈 엄마도 교통사고로 갑자기 날 떠났잖니. 그때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 영훈이, 너도 와이프 잘 챙겨. 지금 가슴 한 군데에 구멍이 뚫린 기분일 게다. 이럴 때 네가 힘이 돼줘야 되지 않겠니?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그럼 식사라도 든든하게 하세요. 잠시 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모질게 대해야겠어.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해. 말은 바로 해. 아버님만 날 예뻐해 주신 줄 알아? 우리 아빠도 당신을 정말 아끼셨어. 근데 당신은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모질게 해놓고 내가 잘하길 바란 거야? 내가 무슨 성인군자니? 보살이야. 나도 내 가족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지금 아버님 챙기라고 말할 수 있는 군번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건강검진하는 며칠도 못 모셔? 영주가 있는 곳보단 우리가 있는 지역병원이 더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꽁하게 있을 생각인데? 언제까지는? 이게 쉽게 아물 수 있는 상처로 보여? 그래, 당신한테는 딱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겠지. 아빠 돌아가셔서 울고불고 했던 것도 오버했다고 생각할 사람이니까. 근데 나한테 요구하지 마. 난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지금 힘든 상태니까. 만약 내가 아버님 챙기길 바란다면 적어도 당신 할도리는 하고 말해. 야, 이미 죽은 사람 어떻게 챙기라고 하는 건데? 그럼 미호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까? 그래도 당신은 가식이라고 생각할 거잖아. 죽은 사람? 장렬은 부고 소식 갔을 때도 게임하고 놀던 사람이 할 말이야.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어. 입 바른 소리 할 때 딱 잘라냈어야 됐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당신이 며느리 노릇만 잘해봐. 아니면 똑 닮은 아들이나 낳아서 아버지 즐겁게 해주든가.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몸 관리해서 임신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설마 40살이 다 돼가는데 아예 안 가질 생각은 아니지? 차 세워. 차 세우라고. 내가 애 낳고 집안 가꾸는 인형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대우할 거면 그냥 끝내. 끝내자고.
그래, 어디 한번 내려봐. 여기서 혼자 올 수 있나 한번 보자. 한 달 후. 선배, 전화 오는데 안 받아도 돼요? 자꾸 오는데. 괜찮아. 어차피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는 거겠지. 더 이상 이상한 말 들어주기 싫어. 그런 거 치곤 연락이 계속 오는 것 같아서요. 선주씨, 말해줘서 고마운데 내가 할 일인 것 같아. 아, 죄송해요. 그냥 요즘 날이 많이 서 계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선배가 그러니까 다른 선배들도 얼굴 표정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건 미안해. 요즘 사건 사고가 많은 거 있지. 신경이 저절로 날이 서는 것 같아. 사실 전 예비 신랑이랑 파혼했어요. 결혼 전에 여행이나 가자고 해서 해외로 갔거든요. 처음 가는 유럽이라 설렜는데 그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연락을 받아놓고 저한테 비밀로 했던 거 있죠. 일주일 후 귀국했을 때 엉엉 울었어요. 알고 보니 여행을 망치기 싫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로 파혼해봐서 가족을 잃은 슬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선주씨, 그런 아픔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최대한 밝게 지내려고 해요. 계속 그 일을 생각해봤자 엄마가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감옥같이 조일 만한 사람을 거르게 해준 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선배도 힘들겠지만 마음이 상처 너무 짊어지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위로가 된다. 내가 너희한테 패도 많이 끼치고 있었네. 그럼 우울하니까 나랑 같이 술 한잔 해줄 사람 있어? 오늘은 내가 풀코스로 쏠게. 좋아요. 제가 또 술은 하나 하잖아요. 우울할 땐 마시고 속 시원하게 풀어내요. 그날 밤.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오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술 먹었어? 왜? 난 마시면 안 되는 거야? 기분이 꿀꿀해서 직원들이랑 한잔한 게 다야. 당신도 회식할 때 있으면서 나한테 왜 그래? 그럼 전화라도 받았어야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아버지가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 밭에 올라갔다가 그대로 미끄러지셨대. 갈비뼈랑 왼팔 골절됐다고 해서 안정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전화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는 거야?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닥달하는 거야? 내일 병가 내서 병원 찾아가 볼게. 그럼 된 거잖아. 내가 알고 그랬어? 나도 몰랐어. 몰랐던 사람한테 이러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래, 그럴 필요는 없지. 근데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되잖아. 여튼 당신은 뒤끝이 길어서 문제야.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내 연락을 안 받아.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란 말밖에 안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문자 한 통 보내놓은 적 있어? 안 받으면 메시지를 보내놓으면 되잖아. 그것도 안 해놓고 나만 탓하기 있어? 그리고 입원하셨다면서 당신은 왜 여기 있는데? 걱정되면 당신이 지금 가서 아버님 옆에서 자. 난 내일 갈 거니까. 알았어 해. 다음날 아침. 부장님, 아침부터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시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급하게 병원으로 가야 돼서요. 죄송하지만 오늘 월차를 쓸 수 있을까요? 골절상을 입으시는 바람에 곁에서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가정 문제인데 써야 되지 않겠어? 정말 감사합니다. 당일에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일부턴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오늘 일처리 대부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너무 부담 갖지 마.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잖아. 아마 당분간은 손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 오늘 가보고 힘들 것 같으면 바로 연락하게. 며칠 쉴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줄 테니까. 네? 그렇게 하면 다른 팀원들이 오해할까 싶어서요. 물론 월차 외는 무급으로 들어갈 거니까 알고 있어. 우리도 봉사하는 회사는 아니지 않나? 그래도 박 과장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없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부모님 잘 챙겨드리고 보기에.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럼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예진이가 이 시간에 어떻게 온 거야? 한참 일할 시간이 아니니? 어제 그이가 말해줬어요. 아버님 다치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그래도 외상이 끝이라서 다행이지. 돌에 머리를 박아서 걱정을 했는데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는구나. 근데 깁스를 몇 달 해야 돼서 어떡하나 싶어. 입원하셔야죠. 어디 가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병인도 구해서 아버님 도울 수 있도록 할게요. 왼쪽 팔이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아이고, 아휴, 그렇긴 하지. 혹시 남자 간병인은 없겠지? 아휴, 씻고 싶은데 아주머니가 오면 부끄러울 것 같구나. 그땐 그이가 와서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님은 스스로 챙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참에 병원에서 푹 쉬세요. 그래, 내가 이 나이에 다쳐서 미안하다. 그리고 병원 자체가 너한테 좋은 기억은 아닐 텐데 말이야. 널 볼 면목이 없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이가 올 때까지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그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래, 고맙구나. 그날 저녁. 당신 왜 안 와? 아버님 뵈러 병원에 안 오는 거야? 당신이 있는데 내가 왜?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 하루 종일 있어? 아버님 씻고 싶으시다고 그래. 근데 내가 옮겨서 할 생각도 없고 남자 아니면 부끄럽다고 안 한다고 그러셔. 당신이 와서 아버님 챙겨드려. 그냥 며느리도 딸이지 뭘 그렇게 가리신대. 당신이 잘 달래서 하면 안 돼? 나 아직 회식 안 끝나서 못 가. 뭐? 회식이라고 했어? 아버님 다쳤는데 술이 뱃속으로 들어가니? 오늘 하루만 그랬어. 당신이 있으니까 굳이 갈 필요 없겠구나 싶었을 뿐이라고. 근데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간병인이라도 구해서 쓸 생각이야? 난 그냥 당신이 저녁에 가서 해줬으면 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건데? 내가 대리요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 나도 직장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 겨우 월차 내고 하루 뺀 거라고. 근데 나보고 저녁엔 아버님 병간호를 하란 말이야? 당신이 와서 해. 마치고 나면 집에서 게임만 하잖아. 언젠 남일 같지 않다고 말해놓고 아예 남처럼 행동하네? 내 여건이 그만큼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잘 챙겨드리고 싶은데 거래처도 뚫어야 되고 회식도 많아. 너 아버지를 어떻게 챙기란 거야? 나도 딱 그 상황이야.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몇 개인지 알고 그래? 설마 돈 때문에 그래? 당신 하나가 안 번다고 해서 문제가 생겨? 아니면 집에 아버지 모시고 살자. 그럼 굳이 병원에서 돌볼 필요가 없잖아. 나도 눈에 보이면 할 줄 알아? 말은 쉽지. 방문 닫고 나오지도 않을 거잖아. 그럼 병간호는 누가 차지할 것 같아? 식사부터 빨래, 청소까지 독박으로 하라는 말로밖에 안 들려. 그걸 당신이 할 자신이 있어? 그게 아니면 말이라도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기적인 걸로밖에 안 보이니까. 너 말 다 했어? 아버지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들어? 숟가락 하나, 빨래 몇 개 더 챙기는 게 그렇게 귀찮냐고. 그럼 당신이 차리든가. 그렇게 쉽게만 들리면 당신이나 그렇게 해봐. 난 일체 신경 안 쓸 테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하는 수가 있어. 이거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단 거 몰라? 난 내 부모님이 와이프한테 홀대당하는 거 죽어도 못 봐. 뭐? 당신은 안 했어. 난 그래도 아버님한테 안부 인사라도 자주 드렸어. 근데 넌 대체 뭘 했는데? 입이 있으면 나열이나 해봐. 하긴 한 게 있어야 말할 수 있겠지. 당신은 그렇게 자기 가족은 소중하면서 새로운 가정인 난 왜 홀대하는 건데? 자꾸 말 대꾸 할래? 기어오르지 마. 알아서 해. 난 하나도 신경 안 쓸 생각이니까. 어떻게 챙기든 말든 간에 관여 안 할게. 네 마음대로 해. 다음날 저녁. 아버지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갈비뼈 쪽 통증은 괜찮으세요? 그래, 아직은 괜찮구나. 근데 내가 정말 여기서 지내도 되는 거니? 너야 괜찮지만 예지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괜찮아요.
어차피 그이가 모두 다 하기로 결정했어요. 어차피 골절 다 붓기 전까지니까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님은 그냥 아들 집에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한테 말해요. 여기 물건 위치 잘 모르시잖아요. 말씀하시면 찾아서 갖다 드릴게요. 그럼 난 씻고 올게. 그래, 우리 아들이 든든하니까 좋구나. 아가야, 미안하지만 당분간 신세 좀 지마. 나도 얼른 나와서 내려가야겠어.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 여보, 아버지도 왔는데 이참에 찜닭 해먹는 거 어때? 그럼 당신이 장 봐와. 손이 얼마나 가는 요리인지 몰라서 그래? 아님 배달로 시켜 먹든가. 지금 하기엔 시간이 빠듯하니까 언젠가 해줄게. 그래도 너희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놓이는구나. 사돈을 그렇게 보내고 너한테 항상 마음이 짐이 있었는데 말이야. 하긴 이러니까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 거지. 예지야, 내가 정말 미안했구나. 아버지가 미안할 부분은 아니죠. 사람 인생사란 걸 누가 감히 알 수 있겠어요? 아버님, 이거 드시고 몸 회복하세요. 그리고 받침 파는 게 어떠세요? 아님 양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연세도 많은데 위로 산 타서 올라가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이제 논농사만 지어보는 건 어떠세요? 아휴, 그래도 심어놓은 건 길러야지 않겠어. 영훈아, 너 주말에 가서 물 좀 주고 와라. 앞집에 부탁해놓긴 했는데 바빠서 해줄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짐도 좀 갖고 오고요. 필요한 거 별도로 있으세요? 아니야, 그렇게 필요한 건 없구나. 여기 와서 예지가 다 챙겨줬어. 그래도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다 알더구나. 그럼 다행이에요. 아버님, 이참에 재활도 해야 되니까 저희랑 같이 사는 건 어때요? 어? 지금 무슨 말이야?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러는 게 어딨어. 자, 기다려봐. 아버지, 아까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아버지 연세도 있어서 유압까지 시간이 꽤 걸린대요. 그리고 어깨나 목, 등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재활 물리치료 같은 걸 오랫동안 받아야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사시는 게 낫지 않아요? 당신도 지금 생각해봐. 거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왕복하란 말이야? 우리가 조금만 양보해서 살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나오기야? 그래, 당신 맘대로 해. 아버님,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는 게 재활엔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얘기해준다면야 고맙구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싶었어. 그럼 영훈아, 가는 김에 그냥 밥 좀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와. 내가 나중에 충분히 살해한다고 말이야. 그럴게요. 그리고 당신도 잘 생각했어. 난 경험이 많은 당신이 또 집에 있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내가 그땐 진짜 미안했어. 앞으로 잘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도 잘 부탁해. 당신도 잘하잖아. 부모님 아프면 어떤 느낌인지. 나도 잘 알지. 그래서 허락한 거잖아. 그럼 얘긴 끝난 거지? 아버님, 전 들어가서 그만 쉴게요. 오늘 일을 많이 했더니 피곤한 거 있죠? 그래. 얼른 들어가서 쉬렴. 다음날 오전. 이혼에 대해 문의할 게 있다고요? 네. 사실 제 친아빠가 얼마 전에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남편은 한 번도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부고 소식을 전했을 때도 게임하느라 제때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젠 시아버님이 사고로 다치시니까 집에 모시자고 하네요. 저한텐 그렇게 모질게 대하더니 이제 와서 저한테 시아버님 병간호까지 시키다뇨. 저도 엄연히 직장이 있는 사람인데 집에서도 일하란 말을 들으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혹시 이런 걸로도 이혼이 가능할까 싶어요. 얘기만 들었을 때 증거 자료가 없어요. 혹시 입증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찾아보면 있으리라 생각해요. 제 아빠는 사위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못 보고 외로이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막말도 서슴없이 했고요. 제 직계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소송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혹시 진행이 가능할까요? 일단 소송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협의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쪽에서 해줄 의사가 없으므로 이렇게 진행하게 될 거고요. 저희도 증거 유무에 따라 결과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이혼 서류 드리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지금부턴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번복을 줄이기 위해서 저를 거쳐 말하는 게 좋고요. 그럼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여기서 하면 되지. 아버지 발 씻겨드리고 있는 거 안 보여? 아버지, 시원하세요? 아, 그리고 주말에 영주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맛있는 거 먹는 거 어때요? 이혼해. 뭐? 이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말이야? 당신이 그랬지? 대리효도 강요 안 한다고. 우리 아빠 아플 땐 그렇게 연락 안 했잖아. 근데 아버님이 아프니까 바로 집에 모셔오는 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왜 당연하게 내가 챙길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난 이렇게 못 살아. 아버님한텐 사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아빠한테 미안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랑 이혼해. 협의로 안 할 거면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건데? 당신 지금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두려울 줄 알아? 아버지 돌봐줄 사람 없어서 내가 빌 줄 알았던 거야? 아니, 참다가 터진 거야. 당신이 생각해봐. 만약 돌아가신 게 아버님이고 내가 당신처럼 그랬으면 안 그럴 것 같아? 사람은 다 똑같아. 나도 당신도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예수야, 이혼을 한다니. 안 된다. 내가 원인이면 고향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야. 아버님 때문 아니에요. 자기 부모만 중요하고 아내 부모는 안 중요한 김영훈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요. 김영훈, 그렇게 부모님이 소중하면 당신 혼자 케어해드려. 나한텐 더 이상 바라지 말란 말이야. 박이지? 너 정말 이러겨? 여기 서류에 서명해. 아님 소송으로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이 집, 아빠가 우리 결혼했다고 준 집이란 거 알고 있지? 내일 당장 나가주면 좋겠어. 아버님은 며칠 병원으로 모시든가. 그러고 나서 저는 안방문을 닫고 들어와 버렸어요. 몸이 아픈 시아버님 그렇게 내쫓는 건 마음이 불편했지만 더 이상 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볼 때마다 우리 아빠한테 그 정도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과 상의 후 서류를 작성해서 바로 남편한테 들이밀었어요. 물론 자기 잘못 모르고 떽떽거리길래 시아버님 앞에서 소리를 몇 번 더 질렀네요. 아버님도 미안했던 건지 저한테 사과하고 나가셨어요. 아프신 분을 내쫓은 만큼 절 비난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과거에 붙잡혀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전 당연히 제가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편에게 이혼장을 내미면서 한 방 먹인 게 속 시원해서 다 감안할 생각이에요. 앞으로 제가 힘들었던 그 감정들을 그놈도 똑같이 느껴봤으면 좋겠네요.